귀멸의 칼날 최대 흑막 히부츠지 무잔. 그는 12개월가 도깨비의 시조이자 주인입니다. 무잔의 힘은 상현에 비할 바가 아닌 수준이라고 하며 혈기술 외에도 무수히 많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귀멸의 칼날 이야기 무잔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불명, 통칭 히부츠지 무잔. 나이 최소 1000세 이상. 키 179cm. 특징 도깨비의 시조. 무잔은 외모뿐 아니라 나이, 골격, 심지어는 성별까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어 실제 작중에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성인 남성, 여성의 모습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흑색의 곱슬머리에 붉은 눈을 가진 미남의 모습입니다. 과거 회상에 따르면 이 외형이 본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무잔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다운 성격을 지녔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잡도깨비는 그렇다 쳐도 자신의 신복인 12개월마저도 동료 취급은커녕 부하조차 아닌 그저 장기말 정도로 여겨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땐 12개월에게도 폭언이나 모욕을 서슴지 않습니다. 무잔은 자신을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무잔의 목표는 바로 햇빛을 극복하는 것. 유일한 약점인 햇빛을 극복하고 불로 불사인 완벽한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최대 흑막치고는 의외로 소박한 편인데 목표는 소박한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사가 문제입니다. 그가 지나간 곳은 항상 무고한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며 그런 피해자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집단이 바로 귀살대입니다. 무잔은 과거 헤이안 시대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우부야시키 일족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몇 번이나 심장이 멈췄었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 사산한 것으로 여기고 화장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당하기 직전에 간신히 울음소리를 내면서 겨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쭉 병약한 체질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무잔이 20세가 되던 무렵 여전히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을 때 한 신비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병세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었지만 그 의사의 치료 이후 무잔은 몸이 좋아졌다가도 때때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무잔에게 행한 치료가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병상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무잔은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인지 몸 상태가 좋아졌다가 잠시 나빠졌을 때 역체감을 더 크게 느끼면서 엉터리 치료를 했다고 판단해 분노한 채 의사를 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 의사가 처방해줬던 약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자신은 식인을 해야 한다는 것과 태양 아래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부작용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여줬던 유일한 의사는 자신이 살해했기에 의사가 제조해줬던 약 조합법을 따라하는 과정에서 푸른 피아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푸른 피아나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무잔은 몇백 년 동안 전국을 헤집고 부하 도깨비도 늘려가면서 푸른 피아나를 찾거나 태양을 극복한 특이 체질의 도깨비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완전한 불사신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 후로 긴 시간이 흘러 무잔이 타마요와 함께 거리를 거닐고 있었을 때 귀살대에서 활동하던 요리이치를 만나게 됩니다. 무잔은 곧바로 양팔을 채찍처럼 늘려 요리이치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요리이치는 무잔의 공격에 스치기만 해도 죽음에 이를 것을 직감하고 즉석에서 해이호흡 14명을 완성해 무잔의 사지와 장기들을 베어버립니다. 요리이치가 무잔을 끝장내기 위해 다가갔을 때 무잔의 육체가 산산조각나면서 폭발해 1800개가량의 조각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주합니다. 요리이치는 곧바로 검을 휘둘러 도망가는 조각들 중 약 1500개가량을 베었지만 수가 워낙 많아 300여 개의 조각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무잔은 다 합쳐도 겨우 머리 크기가 될 정도의 조각만이 도주에 성공했고 이때 무잔의 힘과 능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타마요가 무잔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타마요는 무잔이 죽음의 공포를 직면했기 때문에 요리이치가 살아있는 한 세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추측합니다. 그 추측대로 무잔은 요리이치가 자연사할 때까지 종적을 감췄으며 그 사후에도 요리이치 같은 존재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 헤이 호흡과 요리이치의 혈통의 존재를 말살하려 했고, 결국 헤이 호흡은 우부야시키 가문 당주 정도는 되어야 실마리가 잡힐 정도로 정보가 말소됩니다. 시간이 지나 무자는 강력한 도깨비들로 구성된 12기어를 창설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잡도깨비들을 만들면서 무잔이나 도깨비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귀살대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탄지로의 가문인 카마도가도 탄지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무잔이 습격해 가족들에게 피를 주입했지만 네즈코만이 살아남았고, 탄지로는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도쿄 아사쿠사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탄지로가 냄새를 맡고 무잔을 쫓아갑니다. 무잔은 평범한 인간으로 위장해 지내고 있었고, 장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빠르게 한 남성에게 피를 주입해 도깨비로 만들어 소동을 벌이고, 탄지로가 착용한 귀걸이의 문양을 보고 요리이치를 떠올리면서 탄지로를 잡으려 합니다. 이후 스사마루와 야하바를 불러 탄지로의 목을 가져오라 명했지만 타마요와 유시로의 조력으로 실패합니다. 이후 나타구모산에서 하연 오, 루이가 토벌당한 것을 계기로 무한성에서 하연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체되는 하연들 때문에 귀살대의 위세만 올려주는 꼴이 되었다며 하나씩 처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연 1, 엔무만 남았을 때 무잔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하라고 하자 당신이 손수 죽여주신다니 꿈만 같다며 타인의 고통을 보는 것이 즐거운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죽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무잔은 마음에 들었다며 엔무에게 피를 듬뿍 나눠줍니다. 엔무가 피의 수능에 강해진다면 주들과 탄지로를 죽이는 데 성공했을 땐 더 많은 피를 나눠주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정작 엔무에게 거는 기대가 크진 않았는지 엔무가 죽은 직후 상현 3, 아카자를 파견합니다. 환락의 거리편에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카자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무자는 주 하나를 잡았지만 나머지 3명을 놓쳐버렸고, 심지어 중상을 입은 아카자의 몰골이 실망스럽다며 비난합니다. 이후 유곽에서 상현 6 다키 앞에 등장해 힘이 많이 늘어났다고 칭찬하고 자신은 그녀를 믿고 있다며 반드시 탄지로와 네즈코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다키 규타로 남매는 탄지로 일행과 음주, 우지 텐겐에게 토벌당합니다. 무려 113년 만에 상현이 토벌당했기에 무자는 상현들을 소집하고 어떻게 수백 년이 넘도록 푸른 피아나를 찾지도 못하고 귀살대를 멸하지도 못하느냐며 잔소리를 한 바가지 하고 난 다음 교코의 정보에 따라 한탱구와 함께 도곡마을로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도곡마을에서 교코는 무이치로에게, 한탱구는 탄지로 일행과 미치리에게 패배합니다. 그래도 무자는 덕분에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한 것을 알아냈고 처음으로 12기어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자는 더 이상 푸른 피아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며 네즈코를 흡수해 태양을 극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네즈코를 흡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준비하기 때문인지 한동안 도깨비가 출연하지 않게 됩니다. 무자는 우부야시키의 처소를 파악하고 직접 처단하러 갑니다. 하지만 우부야시키는 자폭과 함께 주들을 순식간에 집결시켰고 혼란을 틈탄 타마요의 습격으로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당합니다. 무자는 새로운 상현사 나키메의 능력으로 귀살대원들을 모조리 무한성으로 끌고 가면서 오늘 밤 태양과 귀살대까지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상현들이 귀살대 핵심 인물들을 상대하는 사이 무자는 어느 정도 약물 해독에 성공했고 아카자와 전투가 끝난 기유와 탄지로를 불러냅니다. 무잔이 기유와 탄지로를 가차없이 몰아붙이면서 탄지로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분명 죽였다고 보고받았던 미치리와 오바나이가 난입해 탄지로를 구해줍니다. 사실 유시로에게 나키메의 시야와 지배권을 빼앗겼던 것이었습니다. 무자는 즉시 나키메의 머리를 터뜨리고 그대로 무한성을 붕괴시키려 했지만 유시로가 나키메의 남은 세포들을 이용해 귀살대와 무잔을 지상으로 올려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동이특위까지 1시간 반 남았다는 알림과 함께 귀살대와 무잔의 총력전이 시작됩니다. 반점을 발현한 주들은 무잔의 공격에 즉사하진 않았지만 무잔의 촉수엔 독이 발려 있었습니다. 주들은 전집중 호흡으로 몸에 독이 도는 속도를 최대한 늦췄지만 시간이 끌리면서 결국 독이 돌기 시작해
무자는 앞으로 5분이면 모두 죽을 것이라며 비웃습니다. 그때 타마요의 고양이 차차마루가 주들에게 해독약을 주사해 주었고 탄지로는 유시로가 직접 치료해 줍니다. 거기다 이노스케, 제니츠, 카나오까지 합류하고 유시로의 혈기술을 통한 보조와 혁도, 내비치는 세계까지 활용해 무잔을 몰아붙였지만 무잔의 충격파 한 번에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쓰러져 있던 탄지로가 다시 일어나 무잔과 싸우게 됩니다. 이후 탄지로와 무잔의 1대1 싸움이 이어집니다. 탄지로가 그동안의 주마등을 통해 더 이상 히노카미 카구라가 아니라 헤이호흡 동작을 완벽히 구현해내면서 무자는 서서히 탄지로에게서 요리이치의 모습을 겹쳐보게 됩니다. 이미 부상이 심했던 탄지로는 서서히 체력의 한계가 오면서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무자는 그런 탄지로를 손쉽게 제압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조급함을 느낍니다. 무자는 체내에 있는 타마요의 세포들을 긁어모아 타마요의 기억의 잔재들을 통해 주입당한 약의 두 번째 약효를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1분당 50년에 해당하는 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약효로부터 최소 3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무려 9,000년이라는 세월의 노화를 겪어 무잔의 세포가 노화를 막기 위해 힘을 소모해버려 전투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오바나이가 탄지로를 돕고 다른 주들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음을 눈치챕니다. 일출까지 35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무자는 요리이치에게서 도망쳤던 것처럼 세포 분열을 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타마요가 무잔에게 주입한 약의 약효에는 인간화와 노화뿐 아니라 분열을 막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잔의 무의식 너머로 타마요가 나타나더니 약효는 3가지가 아니라며 비웃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약물의 마지막 약효는 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였습니다. 약의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할 여유도 없고 조금씩이나마 분해하기도 벅찬데 릴레이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투로 정신없던 와중 무잔도 피로가 한계에 달해 혈기술조차 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출이 25분 남은 시점 무잔은 탄지로의 검에 가슴을 꿰뚫려 벽에 박히게 되고 다른 주들이 필사적으로 탄지로를 지켜냅니다. 결국 무잔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을 보고 기겁하면서 충격파를 발산해 사네미와 오바나이를 튕겨냅니다. 탄지로만은 끝까지 무잔을 벽에 처박은 채로 버텨냈지만 왼팔이 뜯겨나가면서 혁도가 풀려버립니다. 무잔이 몸을 빼내려고 하자 기유가 탄지로의 뒤에 나타나 탄지로의 검을 함께 잡아주면서 혁도를 다시 발현해 무잔의 몸이 햇빛에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잔은 크기를 줄이면 순식간에 불타기 때문에 고기방패로 몸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거대한 갓난아기의 형태로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더니 태양에 저항하면서 탄지로를 자신의 살점 속에 파묻고 빠져나옵니다. 온 기살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무잔의 도주를 저지하고 교메이가 뒤에서 사슬로 목을 감아 은들과 함께 당겨버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자 무잔은 지상으로의 도주는 포기하고 지하로 파고들려 합니다. 다시 한번 교메이와 은들이 사슬로 잡아당겨 도주를 막고 그 틈에 기유, 사네미, 오바나이가 공격해 체력을 깎아보려 했지만 다들 부상 때문에 위력도 약해진 데다 무잔을 붙잡고 있던 사슬마저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무잔의 도주가 성공하기 직전 무잔 속에 파묻혔던 탄지로가 혁도를 발현해 체내를 베어내자 무잔은 움직임을 멈추고 피를 토하더니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도망칠 시간을 놓쳤고 결국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면서 몸이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무장가이 사투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승리를 거두는 듯 하였으나 무잔은 소멸 직전에 대신 염원을 이뤄줄 존재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탄지로를 도깨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잔은 탄지로의 내면 세계에서 망언을 뱉어가며 죄책감과 불안을 부추겨 탄지로의 의지를 꺾으려 합니다. 하지만 탄지로가 끝까지 저항하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 무사히 인간으로 돌아오면서 무잔은 결국 천여년간 꿈꾸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허무하고 비참하게 소멸합니다. 무잔은 귀멸의 칼날 최강의 도깨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현은 주 3명 정도면 어느 정도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정설이지만 반점과 혁도까지 발현한 주들을 단독으로 상대하면서 동시에 탄지로 일행까지 모조리 상대했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능력을 보유했지만 유독 상대하기 까다롭게 만드는 능력은 대표적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파입니다. 가슴 부근에 거대한 입을 만들어 번개 형태의 충격파를 내뿜는 기술로
이 충격파에 직격당하면 신경계가 헤집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사용 당시 타마요의 약으로 전투력이 약화된 상태였음에도 귀살대 전원을 한 번에 리타이어 시켰을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만약 타마요의 약이 없었다면 이 충격파 하나만으로도 귀살대의 패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 변형입니다. 신체 변형 자체는 도깨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능력이지만 무잔의 신체 변형은 엄청나게 자유로워 자신의 팔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겉을 골격으로 둘러싼 채찍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채찍에는 무수히 많은 갈퀴가 돋아있는데 이 갈퀴가 다른 대상의 피부에 접촉하는 순간 대량의 피를 주입하기 때문에 즉사기와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등의 뼈에서 촉수를 뽑아낼 수 있는데 촉수에 달린 갈고리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리 쪽에도 촉수 생성이 가능하며 속도 자체는 이쪽이 더 빠르기에 평소엔 사용하지 않다가 상체의 촉수를 눈속임 삼아 치고 빠지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신체 내부의 장기 위치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를 노리는 통상적인 공격으로는 무잔에게 유효타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엄청난 회복력입니다. 블로불스와의 완벽한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인 만큼 무잔 자체의 생명력부터가 남달라 최종 국면 전투 당시 타마요의 약에 의해 무려 9,000년이나 노화된 상태에서도 그 정도의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상현들과 차원이 다른 재생 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일륜도로 무잔의 목을 베어봤자 검이 목을 베고 지나가면 이미 재생이 끝나 있는 수준이라 도깨비의 대표적인 약점 중 하나인 참수를 극복함으로 태양 외에는 무잔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무잔이 가진 능력은 도깨비를 만드는 능력, 강화, 흡수, 세포 파괴 등 요약하자면 도깨비로 만든 대상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잔의 혈기술이라고 밝혀진 기술인 흑혈지극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를 가시가 돋아있는 유자철선 형태로 응고시켜 방출합니다. 적을 휘감으면서 무수한 찰가상을 내어 자신의 피를 주입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최종 국면 초반부에 교메이를 상대로 시전했으나 무잔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간단히 파괴되었고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귀멸의 칼날 최대 흑막, 키부츠지 무잔. 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최종 보스의 클리셰와는 달리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괜한 이미지 세탁이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팔이 없이 그저 철저한 악역으로만 남았다는 점이 차라리 무잔을 개성있는 빌런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